미국 입장에서는 사실은 일본보다는 한국이 더 주요한 파트너라고 판단하게 돼요. 저는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SOS를 보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한다면요, 좀 함축적인 의미가 있어요. 맘만 먹으면 우리도 핵 보유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준 거죠. 네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상지대학교 군사학과의 최기일이라고 합니다. 저는 주로 전쟁과 무기 그리고 방위산업 등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꼽으시는 올해 꼭 주목해야 될 한국 방산 무기, 한국 K 무기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2026년은 단연 K해양 방산에 주목하시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실 조선업 강국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제 대규모 대형 사업을 수주할 기회가 생겼죠. 그게 바로 마스가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한국 간의 한미 조선업 협력. 그리고 이 한미 조선업 협력의 그 핵심이 군함 건조와 이러한 군함의 MRO.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MRO는 메인터넌스와 리페어 오퍼레이션 또는 오버홀의 약자로서 유지, 운영, 보수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결국은 미군이 과거에는 세계를 제패하면서 엄청난 그런 해군력을 자랑했는데 지금은 미국이 제대로 된 군함도 못 만들고 군함을 정비하는 기술도 지금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흔히 혹자는 미국이 우리 한국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SOS를 보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미국이 절박한 상황이고 미국의 이러한 해군력을 부활하기 위한 중요한 파트너로서 한국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선산업은 일정 어떤 주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시퀀스라고 하는데요. 5년 내지 10년 주기로 이 산업 주기를 좀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배를 수주하더라도 배를 만들고 싶어도 한꺼번에 많은 배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크가 한정되어 있고 그리고 생산 그 조업도 분산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 조선 산업의 특징이 이러한 5년 내지 10년 주기에 이런 슈퍼 사이클링을 돈다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일본은 이미 그 슈퍼 사이클링의 그 시퀀스가 정점을 찍고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는 한참 지금 슈퍼 사이클링에 도달하고 있는 그러한 시점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은 중국과 손을 잡을 수 없고 일본보다는 한국이 더 주요한 파트너라고 판단하게 된 그런 배경이 있죠. 제가 재작년에도 중국을 좀 방문했는데 중국 현지에서는 그 많은 조선소에서 지금 민간 선박 수주를 안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군함을 이른바 미친 듯이 찍어내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2023년 8월에 미 국방부, 미국이 리플리케이터 전략이라는 걸 발표를 해요. 이 리플리케이터 전략은 제4차 대중국 봉쇄 전략이자 상쇄 전략이라고 우리 얘기를 하는데 중국의 군사력 부상을 염두한 미국이 보고서를 발간한 거예요. 근데 그 보고서가 굉장히 좀 놀라웠던 게 2030년경이 되면 중국의 해군력이 미국을 뛰어넘을 거라고 미 국방부가 보고서를 발간한 거예요. 이러한 중국의 해군력 부상을 이제 상쇄시키기 위해서 미군이 꺼내든 카드가 대량의 무인의 소모성 전력을 배치하겠다. 그래서 이게 양안 문제 촉발 시 이걸 지옥도 전략이라고 하는데 헬스케이프 전략이라고도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무인의 소모성 그 USV 또는 UUV라고 하는 무인 수상정이나 무인 잠수정 그리고 드론이나 UAV와 같은 무인 항공기를 그 대만 인근 해협에 깔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거길 다 덮어버린다는 거거든요. 소모성 무인 전력들을. 그러니까 이제 대량의 무인 소모성 전력을 배치함으로써 중국의 해군력 부상을 상쇄시키겠다는 전략이었는데 그만큼 중국의 해군력 강화, 굉장히 이거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한 얘기도 나왔는데 사실 근데 요원하죠 아직은. 좀 롱텀이죠.
원래 네. 시간이 오래 걸려요. 네. 무기 체계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수반되거니와 우리가 그냥 3000톤급 디젤 잠수함을 건조하는데도 이 디젤 잠수함 한 척당 건조 비용이 무려 1조가 넘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은 수조 원이 소요될 거라고 보는데 우리가 한 척만 보유하는 게 아니라 기본 2척 내지 3척을 보유한다고 하면 또 막대한 천문학적인 예산이 수반되겠죠. 또 그만큼 시간도 오래 걸릴 거고. 그만큼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기술이 있냐와 별개로 또 어쨌든 이건 미국의 승인이 또 있어야 되는 문제인 거잖아요. 사실은 미국만 승인해서 될 문제는 아니에요. 국제기구와 국제사회의 용인도 필요하고 이제 IAEA 또는 뭐 기타의 뭐 거쳐야 될 단계와 절차 수순들이 많기 때문에 녹록지는 않아 보이지만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기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는 데에서는 이거는 엄청난 이제 쾌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항모 도입을 제가 양보할 수 있어요. 뭐에 양보할 수 있냐? 핵 추진 잠수함을 도입한다 그러면 우선순위에 핵 추진 잠수함을 먼저 올려놓겠다. 그러니까 그만큼 핵 추진 잠수함은 이건 양보할 수 없죠.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은 우리 안보에 있어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한다면요, 핵 재처리가 필수입니다. 근데 핵 재처리를 용인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맘만 먹으면 한 달 내지 2달 이내에 핵무기도 핵탄두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안에 내포된 의미가 좀 함축적인 의미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NPT로부터 전 세계 5개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있고 그리고 그러한 준비가 됐지만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는 상황이 됐지만 근데 우리가 맘만 먹으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는 미국이 우리한테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해 줬다는 거는 맘만 먹으면 우리도 핵 보유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준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공식적으로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 방송에서 핵 추진 잠수함 건조로 우리가 핵무기 보유도 가능해졌다는 말을 이 얘기를 하면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죠. 이게 우리 국익에 도움이 안 되는 얘기니까 제가 톤다운 하는데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은 핵 재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이고 핵 재처리가 가능하다는 뜻은 우리가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핵탄두를 보유할 수 있는 핵무기 보유 국가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일반 우리 구독자분들이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이걸 너무 얘기를 많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국제사회나 주변 국가들이 반대할 건데 당장 일본이 반대할 겁니다. 그러니까는 일종의 핵 도미노 현상을 가장 우려를 많이 하는데 만약에 우리에게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해 주면서 핵 재처리를 용인해 줬으면 그러면 대만도 핵 재처리를 해달라고 할 건데 그럼 대만도 핵 무기를 개발할 것이고 그걸 어떻게 막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일종의 핵 확산 도미노가 우려되기 때문에 사실 미국 정부도 아니다. 이제 핵 추진 잠수함 건조만 승인해 준 것이고 핵무기를 보유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걷지만 우리 정부 입장도 그렇죠. 우리 정부도 NPT와 국제사회에서 얘기하는 비핵산 기저에 우리도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핵무기를 보유하려 드는 것은 아니라고 했지만 유사시 아니 북한은 핵을 갖고 있고 핵을 사용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자위권 차원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도 핵을 보유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건데 그런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는 그런 옵션 하나가 생겼다는 거고 그 옵션이 없는 거랑 그 옵션이 생긴 거랑 이거는 천지 차이죠.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을 정리하면 핵 추진 잠수함이 우리나라에 실제 건조가 되고 이제 또 사실 들여다도 함의에는 옵션이 하나 더 생길 수 있다.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네. 근데 이제 군사 전문가들은 다 알아요. 이걸. 그래서 과거에는 핵 추진 잠수함을 반대했다라기보다 요원했죠. 과연 이런 걸 미국이 아는데 국제사회도 아는데 과연 용인해 줄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요원했던 건데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 에이펙도 정상회담을 앞두고 전격적인 합의에 이른 것을 보고 사실 아무도 예측 못했을 거예요.
예, 저도 좀 반신반의했습니다. 예, 사실.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한마디로 에너지 안보의 전기를 마련한 예, 저는 그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핵 재처리를 승인받고 핵 재처리에 대한 관련 기술을 이전받고 그리고 더욱 또 중요한 건 우리는 핵 원료가 없어요. 그 핵 원료를 미국으로부터 제공받아야 되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관건이 되는 거죠. 근데 핵 원료는 그러면 우리가 받기로 한 건가요? 미국에서? 이제 제공해 줘야죠. 제공받아야죠. 네. 근데 이것도 참 보세요. 미국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손해보는 장사 안 해요. 네. 좋아,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해 줄게. 자, 대신 핵 추진 잠수함에 들어가는 핵 원료 돈 주고 사가. 그리고 핵 재처리 기술도 줄 테니까 그 기술도 한국 정부가 기술료 내놔. 그리고 핵 추진 잠수함 이건 미국에서 필리조선소에서 만들어야겠는데 절대 손해보는 장사는 안 하는 거예요, 미국이. 그러면서 필리조선소에서 만들면서 야, 우리나라 지금 미국에 그 조선업이 산업 생태계가 붕괴돼 있는데 니네가 좀 투자 좀 해줄래? 그러니까는 이거는 우리가 막상 손해보는 장사 아니야 이럴 수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안보를 논하는 데 있어서는 비싼 보험료라도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동북아 지역에서만 이제 좀 좁혀서 보자면 중국은 핵잠수함을 보유하고 있고 러시아도 핵잠수함을 보유하고 있고 북한도 지난해 핵잠수함 건조에 성공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성능은 미지수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핵잠수함이 아닌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정작 일본만 핵잠수함 내지 핵추진 잠수함이 없어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은 이미 30년 전에 미국으로부터 핵 재처리에 대한 부분을 용인받았기 때문에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핵탄두를 개발할 수도 있고 사실 우리가 잠수함을 얘기할 때는요 무기 체계를 구분할 때 태생적으로 공격 무기로 분류하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잠수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잠수함을 막 건조한다 그러면 주변 국가들이 은근히 긴장을 합니다. 왜? 태생적으로 이건 공격용 무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잠수함의 핵심은 은밀성과 치명성이에요. 그래서 은밀성이라는 것은 바닷속 깊이 자망을 해서 작전을 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죠. 그 은밀성.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불리한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단 한 발의 필사의 일격을 가할 수 있는 전략 무기. 핵 잠수함을 보유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안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보험을 듣는 그런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합동, 협동, 연합훈련 이게 차이가 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500m 지하 갱도에 숨어 있는 김정은을 제거하려면 어떡하죠? 그러니까는 나토식 핵우산 제공 프로그램을 우리들에게도 제공해달라는 거예요.